자, 이제 넘어갈 거야. 이제 안 들려. 예, 이재명 호감도 빨리 넘어가야 돼. 지금 방송이 또 이미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이재명 대표 호감도 분석을 하면서 민주당 대표도 좀 새로 뽑아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제가 대주제로 말씀드렸던 게 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특히 국민의힘 대표 곧 뽑잖아요. 누가 좋을까를 하나로 주제로 띄워놓고 양당의 현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나마 현실적 가능성으로 보고, 최선의 대표라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그쪽 당원들이 좀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현실적인 가능성으로는 누가 그나마 괜찮나, 요거를 제가 따져봤는데, 물론 제 말대로 될 일은 1% 미만이라고 봅니다만 나름의 한 사람씩을 꼽아봤어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정치인들은 아닙니다만 민주당에는 그나마 이 사람, 국민의힘은 그나마 이 사람이라고 꼽아봤어요. 근데 일단 이재명 대표부터 따져봐야 되는데, 호감도가 31%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국갤럽 조사 결과로 나온 것인데, 31%면 이거는 뭐 지난 대선 주자로서는 낮아요. 그리고 대선 때는 이재명 대표 호감도 올라갔습니다. 직전에는, 직전 직후에는. 왜 그러느냐, 이왕에 내가 찍을 건데 좀 좋게 생각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는 사실 패자잖아요. 패자한테 박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심리들이 이재명에게 투표했던 사람들 한테 남아 있으니까 이재명이 좀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호감도는 대선 직전 직후에는 높은 편이었는데 이제 거품 다 꺼졌어요. 그래서 3달 전에 한국갤럽 조사했을 때보다도 하락했는데, 제가 눈여겨본 지점은 뭐였냐면 자신을 진보라고 대답한 여론조사 응답자 중에 53%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호감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예, 53%. 근데 호감까지 않는다가 36%나 됩니다. 어쨌든 자신을 진보라고 밝힌, 사실 여기서의 진보는 이념적 진보가 아니라 범민주당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하여튼 여기서도 이렇다라고 하는 거고, 3달 전에는 63%였어요. 진보층 호감도가. 근데 10%포인트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진보층에서도 이탈이 분명히 있다. 예. 이러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는 고립되는, 그러니까 고립이 뭐 진지는 큰데 고립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세대적으로 봤을 때 20대, 18세, 29세 21%밖에 안 됩니다. 30대에서 30%, 그리고 40대에서 묘하게 50이 넘습니다. 52%. 40대에 대한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했었죠. 50대에서 40%가 나오는데, 자 보면은 40대, 50대에 확 몰려 있어요. 40대, 50대에 확 몰려 있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50대 같은 경우는 위아래 세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대고, 40대도 어느 정도, 40대는 좀 아니다. 50대는 자식도 있고 어른도 있고 뭐 이런 세대잖아요. 뭐 그렇다고는 볼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40, 50대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확산성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잘 될만 하면 적어도 그 40, 50대뿐만 아니라 20, 30대 쪽에서는 싸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 대선 때도 그랬습니다. 한창 때는 20대 여성에서도 호감도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더하기 오히려 더 추락하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30%선 무너질 가능성, 저는 3달 뒤면 무너져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 문제가 당장이 이재명 유죄야라는 심정을 굳히진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자꾸 터지는 것 자체가 유권자들의 찜찜함을 상승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대로 가면 민주당은,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되게 찬스인 게, 민주당이 색을, 특히 인물색을, 정책은 서민이라든지 이쪽을 위하는 정책으로 확 잡고 대신에 인물색은 좀 빼고 가면 오히려 대선 주자가 당대표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옛날에 정세균 대표나 손학규 대표는 어느 정도 대선 주자이긴 했지만 이 사람들은 색이 강하진 않습니다. 인물색은. 이런 사람이 대표가 돼서 끌고 나가는 게 총선 때 훨씬 유리합니다. 자, 이재명 지지라는 개념과 윤석열 견제라는 개념을 봤을 때 어디가 더, 무게를 달아보면 어디가 더 무겁습니까? 당연히 윤석열 견제가 외연도 넓고 무게가 무겁잖아요. 이재명 지지보다는. 이재명 대표 지금 호감도 31%밖에 안 나오는데, 근데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매우 못함이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지금 50% 정도예요.
심지어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이 윤석열 퇴진 촉구 집회에 참석하는 것에 공감하느냐는 여론조사에서 53%가 공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만 다 아울러도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뭐 정의당으로 가는 표라든지 좀 새는 게 있다고 칩시다. 그래도 한 45%는 묶어서 갈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 호감도 보십시오. 30%짜리예요. 이러면은 마이너스 정치인 거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선출한 것 자체가 문제고,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대통령을 할 생각이 있으면 대표에 출마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서 참다가 총선에서 이기고 나서 다시 나오면 되잖아. 사법 리스크 털고 털 수 있으면.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방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보다 못합니다. 정치 기술이.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보세요. 지지난 총선 2016년 총선 때 당 분당되고 할 때 갑자기 그냥 내려와 버립니다. 대표직에서. 예, 그리고 단적으로 총선 때 개표 방송하잖아요. 출구조사 딱 그 발표할 때 그 자리에 문재인은 없어요. 만약에 그 자리에 문재인이 있었다면 야 이제부터는 문재인 세상인가? 문재인에 대한 견제가 확 커집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없어요. 정치인은 집중 견제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에서 자리를 비우는 것도 기술입니다.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지금 정치인들을 보면은 계속 자기가 스포트라이트 받으려고 그래. 근데 자리를 비우는 것도 기술이에요. 비움으로써 존재감을 키울 수도 있는 건데 이재명 대표는 그 점에서 너무 안 돼요. 너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진 놈 옆에서 같이 벼락 맞는 격으로 민주당 또 가는 것이다. 그 이재명 대표의 또 하나의 약점이 이제 지역색에 따른 정당 구도는 거의 뭐 많이 종식이 됐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영남 지역에서 민주당 정치인이 특별히 호감도가 낮을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뭐 영남 지역에서 표를 아주 적게 버는 것도 아닙니다. 부산 경남에서 특히 선전했었는데, 근데 보면 부산 울산 경남에서 호감 간다 20%, 대구 경북에서 호감 간다 19%예요. 본인이 대선 때 얻었던 득표율보다 더 낮습니다. 훨씬. 그거는 그 사람들도 영남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도 상당수가 이재명은 싫은데 국민의힘이 싫어서 찍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 당이 이렇게 훨훨 날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 헬륨 가스 풍선에 왜 굿을 달아 놓잖아요. 안 날아가게 하려고. 이재명이 굿을인 겁니다. 당 지지율이 뜨지 못하도록 가라앉고 발목 잡고 있는 거 이재명 대표예요. 그러면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일단 전당대회 출마를 한 이상은 민주당 대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긴 한데 못하게 말렸어야지. 근데 말리지 못하는 실력이 민주당의 실력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뭐 김경수가 사면 복권되면 이재명의 뭐 대항마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주 목요일 방송 때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여론조사 MBS 여론조사가 있었죠. 그때 보면은 김경수 사면 반대를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사면 반대가 전체적으로 높아요. 찬성이 34%, 반대가 51%라고 돼 있습니다. 김경수 사면에 대해서 도표가 있을 텐데요. 네, 도표에 보시면 자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민주당 지지층이에요. 민주당 지지층에서 찬성 45, 반대 42입니다. 네, 민주당 지지층에서 반이 반대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도 뭐 민주당이 무슨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뭐 아니 그건 원리적으로 당연히 대안이 될 수 없는 건데 뭐 대항마가 될 수 있는 건 전혀 아닌 거죠.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42%예요. 김경수 사면에 반대가 42%입니다.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명박 사면에 반대하는 사람은 19%밖에 없어요. 진영 논리가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이 더 강한 게 아닌가. 핵심 지지층으로 놓고 보면 비슷하겠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도 민주당 지지자 무턱대고 뭐 대깨라고 비웃을 일이 아니다. 대깨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생각보다 제한적이다라는 게 이 지표에서도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민주당 대표는 그나마 누가 할 수 있는가? 뭐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아니지만 제가 최선으로 생각하는 정치인은 민주당 내부에서 수용이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컨설턴트적 차원에서 제안을 한다면,
우상호 의원입니다. 우상호 의원. 네.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비대위원장 하는 이유가. 우상호 의원 정도면은 이제 그 사실 민주당이란 당 자체가 과하기 때문에 우상호 의원 또 과한 데가 많죠. 하지만 그 뭐 철험회라든지 이런 데를 또 생각을 해보면은 그나마 좀 사고 덜 치고 수습 가능하고 이런 캐릭터는 우상호 의원이 아닌가. 그러니까 민주당은 결국에 비대위원장으로 골랐던 그 사람이 그나마 대표를 하는 게 그나마 나은 정당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서 슬슬 눈치가 빠르신 분은 눈치를 챌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대표로 김수민이 그나마 현실적 가능성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예, 넘어가자면 지금 이제 100% 당원 투표제가 도입이 됐어요. 국민의힘에서. 그 당원 이 정당 내 경선을 어떻게 하느냐는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없는 문제예요. 그 정당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는 문제고, 정의당처럼 이제 이념 정당 성격이 강한 정당들은 100% 당원 직선제를 해왔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았죠. 근데 제가 좀 어이없는 것은 100% 당원제로 바꾼다는 건 당의 철학과 골격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바꾸는데 뭐 이렇게 시간이 짧게 걸려? 네? 그 대통령이 100% 얘기했다는 게 퍼지니까 더 빨리 바뀌었어요. 이 자존심 안 상합니까? 대통령 한마디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의견 개진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는 존중해줘야 된다. 어느 당 대통령이든 어느 성향의 대통령이든 존중해줘야 된다. 근데 대통령이 말하니까 확 바뀌고 이게 뭡니까? 대통령은 또 그 당이 입당한 지 1년 지났네. 뭐 거의 신입당원 수준인데 뭐 하는 당이에요? 이게 당 맞아요? 이렇게 당답지 않은 당이 100% 당원 직선제를 해도 되나? 아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근데 어쨌든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했고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일이고,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제 뭐 당 대표 경선 구도에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고, 유승민, 안철수 두 사람 선택이 궁금합니다. 두 사람 다 불출마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나가가지고 2등을 할 수 있겠죠. 1차 투표에서. 근데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1등을 하더라도 결선 투표제로 가면, 과반 득표를 못해서 가면 친윤 다 뭉치면은 질 거예요. 그리고 크게 질 겁니다. 거의 이재명 대 박용진 수준 이상으로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그렇게 그거 아니잖아요. 이득이 없잖아. 그럴 바엔 드랍 해가지고 안철수, 유승민 내지는 이준석 요 정도 스펙트럼이 되는 사람들의 표가 뜨는 거예요. 그럼 뜨면은 이제 친윤 쪽에서 범친윤 계열 후보들 중에 일부가 그쪽 표를 잡으려고 하겠지. 그때는 그때는 비윤 쪽으로 굽히고 들어가겠지. 누군가는. 그런 재미난 풍경을 볼 수도 있을 텐데, 물론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밟겠다면 밟혀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깨지더라도 간다라고 하는 건데, 진짜 그렇게 나갈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나갔을 때 또 변화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뭐 일단 유승민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고, 안철수까지도 물 건너간 거 아닌가. 어떤 분은 이제 유승민은 원래 경선 룰대로 해도 지는 건데 굳이 100%로 가는 거는 안철수까지 배제하기 위함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어떤 언론인은 윤핵관에 해당하는 정치인에게 안철수도 절대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근데 저도 취재 와중에 그런 말은 들었었어요. 근데 선거 룰 자체를 누구를 배제시키기 위한 선거 룰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너무 목적이 명확해 보이잖아요. 그 쪼잔해 보이잖아. 예? 비주류가 있으면 비주류를 끌어들여 가지고 어떻게든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당의 수습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기어코 밟아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예, 이런 상황에서 그 국민의힘은 그나마 누가 좀 끌고 나가는 게 괜찮을까 했을 때, 자,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이라고 지목을 했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이유에서 누굴까요? 비슷한 이유에서 누굴까? 민주당의 우상호 그나마 낫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나마 누가 나을까? 우주의 신비입니다. 우주의 신비. 제가 지켜보니까 최근에도 보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나아요. 그나마 주호영 원내대표가.
네? 협상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그 괜히 국정조사 안 들어가가지고 욕 터베기로 먹을 바에야. 그리고 안 그래도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망언 터트리고 한덕수 총리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를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래도 유가족들 만나고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 복귀시키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종인 비대위 때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때 전 정권 잘못 사과를 했었죠. 당내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부담을 털어준 사람이 주호영 원내대표였어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얼핏 당시에는 약간 사과를 막는 듯한 행보를 취하기도 했었는데 그거는 당내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행보였고 결국에 김종인 위원장이 강행을 하니까 기자회견할 때 옆에 서 있었어요.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이 그냥 강행했으면은 뭐 당내에서 논란 나오고 이랬으면 봐라 김종인은 사과했지만 국민의힘 당 자체는 정신 못 차렸다라고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기자회견 막상 하니까 옆에 가 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수습해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상호 위원장에 대해서도 좀 비슷하게 보는 게 제가 우상호 위원장에 대해서 예전부터 들었던 평가가 우리가 86세대 운동권 지도자에 대해서 불신하는 게 있어요. 진보 진영에서도. 뭐냐면 그냥 얼굴마담 아니냐 첫 번째. 두 번째 영광은 영광대로 다 누리고 굳은 일은 피해가지 않았느냐. 설령 감옥에 갔다고 해도 그건 훈장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고문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니었다면 그럼 뭐 그렇게 희생한 사람들은 아니지 않느냐. 굳은 일을 해봤느냐. 작은 일이라도 굳은 일 스스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예를 들면 과방 청소하느냐. 과방에 와가지고 신입생들한테 일장 운시하고 가버려요. 그러면 뭐 운동권에서 몸빵하는 사람들이 과방 청소하고 학생회실 청소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근데 제가 들었던 얘기가 비유하자면 뭐 진짜 그런지 모르지만 비유하자면 과방 청소하는 사람이 우상호다. 예, 과방 청소하는 사람이 우상호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저는 비슷한 캐릭터가 국민의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강점이 뭐냐면 어떤 성격적 강점 이런 거 말고 조건.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구에서 다선을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정치를 하든 아니면 대구에서 처음 정치를 하든 이런 사람들은 당에 잘 보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누가 한쪽에서 대가리 깨고 있으면 같이 깨요, 옆에서. 근데 주호영은 그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차라리 대표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유 있게 할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한때 임명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수준은 비대위원장 시키는 그 사람을 대표로 시키는 게 낫다는 겁니다. 경선이고 뭐고 경선 하지 마 그냥.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경선 하지 마요 그냥. 예.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 말대로는 절대 안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 그런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강점, 뭐 주호영이나 우상호 같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강점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고 정치권에 있는 여러 캐릭터들 중에 하나의 유형을 나름대로 또 조명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치권에는 전 용기 있는 리더도 별로 없다고 보지만 이렇게 지혜로운 조정자 역할을 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박홍근 원내대표 뭐 그런 거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더 나대잖아.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런 가운데서 그나마 진짜 구관이 명관인 건지 다선 의원인 우상호 의원하고 주호영 의원이 뭐 좀 그래도 이렇게 상대평가겠지만 괜찮아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가 그 국민의힘 당 대표를 하려면 하나는 필요할 것 같아요. 뭐 그럴 일은 발생을 안 할 것 같은데 하려면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됩니다. 야, 저 사람은 대구 지역에서 다선 의원하고 다음 총선 때도 편하게 될 사람인데 뭐 저 사람이 대표를 해가지고 되겠냐 했을 때 주호영 의원이 적어도 최소한 대구에서는 출마 안 한다. 대구 경북 영남권에서는 출마 안 한다 선언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네, 뭐 필요하면 수도권 험지에도 출마한다. 뭐 우면산이 가보니까 산이 험하던데 강남 서초에 출마한다 이러면 안 되고요. 민영님이 자기 희생은 안 할 텐데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럼 거기까지인 거죠. 비례 1번 받겠지. 안 됩니다. 비례 1번 받아도 안 되고 비례 10몇 번 받는 걸로도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주호영 컨설턴트면 그냥 정치의 대단원을 대구시장으로 장식해라. 예, 대구시장 선거는 2026년이잖아요. 그러면 2024년 총선은 불출마하는 거죠.
수민 씨가 말하면 국힘이 유심히 들어요. 의외로 수민 씨가 영향력이 큼. 뭘 내가 하는 걸 하나도 듣는 거 없더만 뭘 들어? 예? 아, 네, 근데 요 얘기는 할게요. 누군지는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약간 느낌이 이상한 거야. 약간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받았어. 안 받고 내가 그 전화번호로 검색을 해봤어요. 국민의힘 모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저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대화해 본 적 없는 사람이고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한 적도 여러 번 있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 네.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의원 아니다. 전직 의원이었다. 전직 의원. 네. 근데 저는 정치인 잘 만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는 정치인은 방송을 같이 하는 사람은 만나요. 술은 마십니다. 방송을 같이 하는 정치인이 있으면 술은 마시는데 그렇지 않은 정치인은 제가 만나지 않습니다. 뭐 보자고 해서 나 만나고 싶으면 강연회를 여세요. 그럼 제가 만나 드릴게요. 강연 해줄게. 여기 좌파 방송? 자, 저는 좌파인데요. 좌파 방송은 아닙니다. 김수민님 나오는 방송은 봅니다. 합리적인 평론가 김혜자님 하셨습니다. 근데 저도 근데 평론가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상대로 굉장히 논리적인 한동훈 장관 또 자기 문제가 나오니까 비논리적이 된다고 지적했잖아요. 근데 내가 방송에서 내 문제를 얘기할 때는 별로 없죠. 어차피 평론가는 그렇기 때문에 평론가가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아주 기본으로 해야 될 일이다. 정치인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칭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에도 공산당 있지 딱 그 포지션. 내가 영국 사람이었으면 공산당 아니고 노동당이나 녹색당 당원을 했을 겁니다. 요 제임스 장은 이렇게 한 번씩 계속 내가 어디까지 틀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마라는 댓글을 저에 대해서 다시는 분입니다. 정치와 수다 산으로 가고 있구만 쯧쯧쯧. 그럼 산에 안 갈래요? 평지에서만 호의호식 할 거요? 그리고 이제 사실 선의에서 다시는 댓글인데 저한테 도움이 사실 안 되고 민주당 지지층이 볼까봐 두려운 댓글이 가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김수민 씨를 국민의힘 대표로 뭐 김수민 씨 국민의힘에서 일하시면 안 되나요 하셨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원리적으로 어떤 집단이 바뀌려면 원래 있던 사람이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절대 국민의힘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지난 방송 때 얘기를 드렸었던데요. 이거는 단순한 어떤 정치의 이념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의 몸의 문제에 가까운 제가 국민의힘에 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은 일단 관심을 갖게 된 거는 10대 초반이었던 거고 뭐 그때 많이 아는 건 아니었겠죠. 10대 중반에도 신문이나 이런 거 많이 보고 나름의 평론가적인 면모는 있었어요. 본격적으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도 뛰고 했던 건 20대 초반부터고 이제는 이미 저도 20년 가까이 정치적인 뭐 활동을 한 사람이 됐는데 제 출발 지점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출발 지점. 그 출발 지점 뭐 어디서 시작되냐면 사실 그 문제가 아니었으면 제가 그렇게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겁니다. 뭐냐면 제가 경북 구미 출신이고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거리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만난 어른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은 거의 없었고 그리고 심지어 뭘 잘못했는지 설명 안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승부근성이 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 저의 출발은 박정희를 이기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거대한 도전이 시작된 거죠. 근데 국민의힘이 물론 뭐 박정희 세력인 건 아니지만 지금은 다 같이 민주화 세력인 민주주의의 장에 있는 세력인 거죠.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봐왔던 특히 제 고향에서 봐왔던 국민의힘은 온갖 비논리의 온상이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제가 민주당 싫어하는 이유는 내가 싫어했던 그 국민의힘하고 같아졌기 때문에 싫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 안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이전에 뭐가 있었다? 제 정치의 베이스에 국민의힘 안티 이쪽 세력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한편으로 김영삼, 이회창 시절보다 더 못해요. 훨씬.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제가 국민의힘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뭐에 비유를 할까 제가 좀 고민했는데 한 번 제가 등지고 나와버린 것이고 영영 만날 수 없는 집단이에요. 물론 이제 제가 조금 더 나이를 들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 생각을 했고 제가 또 구미에서 정치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보이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이 다수고 특히나 구미에도 국민의힘 지지 안 한 사람들 많지만 그분들은 대체로 평상시에 만나기는 어려워요. 예, 나이대들이나 직종이나 이런 것들이 뭐 직장을 다닌다거나 대학생이거나 이러면 만나기가 지방의원 입장에서 어렵거든요. 지방의원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계층은 노인, 자영업자, 주부. 예, 지방자치에 3당이 있다고 하죠. 서당, 식당, 경로당. 예, 3당 체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동네에서 돌면 또 자주 만날 수 있는 분들은 관변에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 좋은 분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박근혜 정권 초중반에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라고 말했던 국민의힘 당원들도 제가 지역에서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주당이 특히 조국 사태 전후로 해서 깽판 치는 걸 보면서 뭐 이렇게 어느 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디가 더 낫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달아 왔기 때문에 뭐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악마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저는 박근혜 씨가 탄핵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이제 박 전 대통령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봐요.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잘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박정희 지지층들을 왜 한심하게 생각하냐면 뭘 잘못했는지 모를 뿐더러 뭘 잘했는지도 몰라요. 박정희 대통령 지지자들 중에 박 대통령이 고교 평준화를 했어 이런 거에 높은 점수를 주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예, 박 대통령이 시장 경제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개입을 해서 산업 정책을 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박정희 전두환은 경제 정책이 완전 다릅니다. 예, 70년대와 80년대의 차이기도 한데 전두환은 철저한 그 시장 만능주의 정책으로 이미 넘어갔을 때였고 박정희가 그 와중에 죽은 성격도 있어요. 박정희가 굉장히 묘한 인물입니다. 그 시대가 엇갈리는 그 시점에 사망한 거예요. 박정희는. 보면은 이제 그래도 뭐 박정희 경제정책 중에도 큰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해안이 있었다 싶은 구절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국민의힘에 들어갈 정도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고 이거 보세요. SHP 부모가 전라도 자 SHP 부모가 전라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 지금 20, 30년 동안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말장난한다. 자, 제가 띄워드릴게요. 뭐 이걸 악플이라고 다나 본데 제가 구미에서 시의원 할 때 박정희 기념사업은 지지자들끼리 알아서 해라. 지자체에서 돈을 보조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제 말대로 안 됩니다. 소수파니까. 그리고 딴 부분에서는 제가 정책을 실현을 해도 이 부분만큼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구미 지역 최초의 정치인으로서 박정희 유령 앞에 깃발을 들었을 때 박사모 경북 북부지부 게시판에 달렸던 댓글입니다. 예, 정말 이제 원색적인데 제가 이 댓글하고 조국기 부대가 저한테 달았던 댓글을 자주 비교를 해보는데 비슷한 점도 있지만 정말 와 진짜 원색적이에요. 능지처참 그거 파일 이미지 없나요? 제가 이미지 드렸는데 뭐 네, 바로 그냥 욕설부터 시작을 합니다. 없나요? 이미지 제가 드렸는데 안 드렸나? 이걸로 내가 나중에 한번 평론 일생을 정리를 하면서 정치와 전시전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2010년대 초반에 박사모한테 받은 악플과 2020년경에 조국기 부대한테 달린 악플을 전시전을 하려고 합니다. 보이죠? 인간의 기본도 모르는 불악무식한 김수민이라는 놈. 인동진미 유권자로서 부끄럽습니다. 저놈의 새끼를 당장에 능지처참 응? 능지처참 또 모자랍니다. 바로 생매장 합시다. 뭐 이런 댓글 달렸어요. 이런 거에 비하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편하게 정치하는 거예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지들 지지자들 사이에서 맨날 목소리 높여서 하잖아요. 이건 그냥 적진해서 정치하는 건데 자 보니까 아까 댓글도 그렇고 그냥 수준이 이런 사람들인데 내가 뭐 국민의힘에서 뭔 정치를 해요. 뭐 다 그렇진 않죠 국민의힘 사람들이. 근데 내가 이 사람이랑 같은 데 찍어야 돼?
그건 아니거든. 그리고 이 사람들 감당하고 싶지 않아요. 같은 당에서. 예, 지금 뭐 실력이나 수준이 비슷한데 지금도.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욕설 달리는 거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욕설이 달리게 된 배경과 맥락을 봤을 때는 이제 섞이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이 아까 박통각하의 용단이 없었으면 지금의 구미가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역사의 흐름입니다. 구미가 그냥 시골로 남아 있었으면 아마도 뭐 80~90%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로 있었겠죠. 근데 공단이 생기고 노동자가 있고 외지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면서 저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공단 2세대, 구미공단의 아들. 예. 그럼 구미공단의 아들이 그럼 뭐 그 옛날 전근대 시대도 아니고 예? 이것을 하사해 주신 박정희 각하께 감사합니다. 이게 근대화입니까? 오히려 그 지도자의 허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공공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독재자 찬양하는 걸 공공사업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오는 게 역사의 흐름인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구미 시민 70%가 박정희 기념사업 과도하다. 70%가. 그렇게 응답을 한 여론조사가 제가 의원 그만두고 2년 뒤에 나왔습니다. 내가 의원 할 때쯤 하지 여론조사. 예. 그게 내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기에. 그런데 저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좋은 보수정당이 되길 바랍니다. 보수정당은 없어지진 않아요. 국민의힘이란 당명은 없어질 수도 있고 세력은 바뀔 수 있지만 그 틀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좀 부디 합리적인 독일의 기독민주당이나 뭐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닐지라도 일본 자민당한테도 좀 배우세요. 일본 자민당이 꽁으로 지금까지 장기 집권하신 줄 아십니까? 일본 자민당에는 좌파다 싶은 정책을 펴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좌파가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좌파 정책을 우파에서 펴버리는데 좌파가 약하지. 그런 식으로 좌파의 헤게모니를 약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일본 자민당은. 근데 한국 국민의힘에 그런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계신 분들이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